네, 안녕하세요. 2019년 트렌톡 마지막 트렌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오늘이요.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2019년 몇 번 12월 하시나 21일 금요일 저녁인데요. 참 꾸준히 저 진행해온 트렌톡이 마지막이 됐고 마지막 주제라서 주제에 관련된 키워드가 라스트로 시작된 키워드 잡았어요. 바로 라스트 마일 서비스가 오늘의 좀 주제인데요. 라스트 마일 서비스가 뭐 이 용어가 자체가 나온 지는 뭐 오래되었지만 또 최근에 이 용어가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라스트 마일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일단 라스트 마일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인터넷 같은 그걸 고객 집까지 제공하기까지의 라스트 마일 서비스라는 개념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고객까지 최종 단계의 한 1, 2km 지점에 어떻게 어떤 공급망을 구축할 것인지 부분, 통신망, 두 번째가 배송, 물류 배송, 택배 같은 배송망을 마지막 어떻게 할 것인지, 세 번째가 모빌리티, 이동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즉, 우리 자전거를 탄다거나 킥보드를 탄다고 해서 한 1km에서 2km를 걸어가기 용이하게끔 뭐 도와주는 서비스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바로 라스트마일 서비스를 바라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중에 아마 택배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모빌리티 부분이 아마 오늘 논의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한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라스트 마일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눌 텐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또 댓글이 바로 올라와 주셨네. 영웅만성님이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일수님께서 꾸준히 진행 대단합니다. 2019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0년 더욱 알찬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방송도 더욱더 힘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스트 마일 서비스 하면 떠오르는 내용들 또는 제가 간단한 개념 설명드렸지만 뭐 이런 거다 뭐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좀 키워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라스트 마일 서비스 하니까 쿠팡의 로켓 배송 서비스가 생각이 납니다. 결국은 라스트 마일 서비스라는 거는 기존에 어떤 서비스가 있었지만 고객과 만나는 최단거리, 만나는 그 지점, 그래서 시간이 단축되고 가성비나 가심비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이런 배송 관련된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면서 이런 배송하면 또 역시나 배민이 특별히 또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뭐 요즘은 예전에는 비싼 게 아닌 뭐 와플도 좋고 이런 그 저가도 배송을 해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 고객들이 느낄 수 있는 또 라스트 마일 서비스가 아닐까. 특히나 저는 마켓컬리 자주 이용하는데 밤 11시 전에만 딱 신청을 하면 그 다음날 오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또 좋은 제품, 또 맛집, 선택된 이런 음식들을 이런 먹거리 좋은 거를 아침에 일찍 갖다 주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라스트 마일 서비스라고 저는 연상이 됩니다. 방금 이제 배송 관련된 관점에서 줬으면 오히려 모빌리티 쪽에서 뭐 킥보드 타고 다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고객 최종 단계에서 고객하고 만나는 그런 서비스가 라스트 마일 서비스라고 보면 물류센터, 그 다음에 어떤 일정한 아파트 단지나 그런 데에 댁내 배달, 그 다음에 로켓 배송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냉장 시설, 먹거리, 웰빙, 주차 대행, 직거래 그런 소비자와 어떤 제품이나 물류, 음식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고객한테 전해주는 그런 서비스의 키워드가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모빌리티 관점에서 제가 떠오르는 키워드는 공유경제예요. 공유자전거, 보통 공유자동차 이런 것도 많이 썼지만 결국은 지하철역에 제가 막 내렸어요. 근데 제가 찾아온 사무실이 한 15분 걸어가야 돼. 예전에는 그냥 15분 걸어갈 수밖에 없거나 좀 돈이 있으시면 택시 타고 가죠.
어쨌든 그 택시 타기 애매하고 걷기도 좀 애매한 거리들을 빠르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서울시는 뭐 따릉이 같은 걸 많이 배치를 한다거나 네. 강남에는 최근 요즘에 그 킥보드를 공유 네. 킥보드 하는 서비스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빌리티 영역에서의 이런 공유 보통 경제, 공유 그런 이동 수단이 좀 연계될 수 있는 저는 떠오르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최근에는 어떤 그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라스트 마일 서비스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어떤 그 거점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아마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배송 시스템 중에 인카라는 그 서비스도 그 중에 하나로서 보여지는 하나의 또 사례고, 또 그렇게 본다면 아까 제가 특화된 기술,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것들 보면은 혹시라도 교육 쪽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하는 교육들이 원데이 클래스나 또는 찾아가는 교육, 지금 VR도 찾아가는 VR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빅데이터가 쌓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외국에서 이제 손님들이 많이 왔을 때 관광이나 여행 가이드 이런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라스트 마일 서비스가 아주 가심비형 측면에서 되게 효과적일 것 같고,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나 로보틱스 게이미피케이션이 다른 매체나 이런 거랑 연관이 돼서 즐겁게 뭐 이더테인먼트처럼 먹으면서 어떤 즐길 수 있는 서비스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키워드 뭐 있으시나요? 그 라스트 마일 속성상 이 소비자는 빠르기만 한 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빠르면서도 다른 장소에 다른 방법으로 배송되기를 원하는 만큼 그런 경우가 이제 니치 마켓,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개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여행 상품이 있을 수 있겠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통합 예약, 그죠? 그 다음에 일일 교육이나 아니면 뭐 일하면서 체험하면 그런 교육, 찾아가는 학교. 그래서 교육 그 관점에서 봐도 라스트 마일 서비스가 많이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쉽게 저희가 느낄 수 있는 라스트 마일 서비스 중에 하나가 편의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굳이 내가 서점에서 책을 이제 사는 경우도 그렇지, 있지만 가서. 집에서 보고서 내가 집에 없어도 가까운 편의점에서 받을 수 있거나 편의점을 통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또 B2C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길 것 같고, 특히 지금 이런 라스트 마일 서비스로 좀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가 1인 가구를 바탕으로 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 또는 이제 가족이나 뭐 52시간제니까 이제는 가족들이 여행을 간다거나, 또는 또 시니어를 위한 어떤 테마, 뭐 예전에는 기차는 하나의 타고 가는 수단이었지만 그게 아니라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어떤 그 서비스 테마 여행 같은 것들이 효과적으로 되게 다양한 재미있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뭐 와인 열차, 또 눈꽃 열차 이렇듯이 열차 하나 가지고 가는 동안에 어떤 특화된 재미있는 서비스 우리가 한번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기차 중간 역에서 한 30분이나 1시간 정차한다라면 네. 1시간 동안 주변 관광지를 빠르게 다녀올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 연계해가지고 그 근처 한 2km, 3km를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경치 보고 해주는, 그래서 기차 여행이라는 메인 움직임과 주변을 다녀올 수 있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눈 도중에 또 댓글들을 많이 또 달아주셨어요. 중간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시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일단 김일수님이 또 이런 걸 아까 소개까지 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댓글 주셨고요. 제주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아르드이안 이렇게 이야. 예 됐고요. 그리고 김일수님이 또 추가 또 댓글 주셨네요. 저는 마켓컬리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다고 그쵸? 이렇게 네. 또 댓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경환 교수님이 지금 들어왔는데 생생방송이라고 또 그래 댓글 주셨습니다. 네,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떠오르는 키워드는요. 저는 모빌리티 관점에서 좀 더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로봇 셔틀, 우리 자율주행 버스가
어떤 멀리 가는 그런 자율주행이 아니라 되게 버스 운행하려면 사실은 운전사가 필요하고 24시간 뭐 버스 운행하는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로봇으로 특정 구간을 라스트 마일 구간들을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면 24시간 또 돌릴 수도 있고 그 근거리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들지 않아서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그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만큼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정 뭐 판교면 판교 지역을 도는 셔틀버스가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라스트마일 서비스의 대표적인 또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있네요. 네. 네. 결국은 고객과 만나는 터치포인트 접점, 네네. 고객의 어떤 접점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드론을 가지고 아. 드론이 나라마다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뭐 몰디브에서 커피를 시킨다든지 다양한 이런 서비스가 네네. 있어요. 그러한 부분이 또 하나의 최근에 라스트마일 서비스의 하나의 사례라고 했어요. 예. 네, 이렇게 사례들을 쭉 봤는데 사례 하나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재밌게 내용을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할 게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시간이 네. 짧다 보니 너무 좋은 재밌는 주제인데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걸 좀 더 종합하는 관점도 있지만 라스트 마일의 특징은 어떤 거를 있다고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까요? 가성비 대 가심비 결국 시간이 단축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지금은 1인 가구도 많고 52시간제에다가 개인 특화된 어떤 특성을 반영한 이런 그 서비스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향후는 공간 이동이나 이런 제약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원하는 특화된 서비스를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공유형 서비스와 결합이 돼서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볼 문제고요. 결국은 목적지 변경도 용이하기 때문에 가심비나 이런 소확행 이런 쪽에서도 아주 클 것 같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특징 말씀 주셨고 이런 그 라스트 마일 서비스 가지는 가치는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라스트 마일 방금 뭐 말씀하셨듯이 가심비나 가성비가 굉장히 이제 확장되고요. 빠른 거는 기본이고 거기다가 사용자가 이동성에 따라서 언제든지 원하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시간 절약이 말이 되죠. 신속하고. 그다음에 또 편의성, 그다음에 뭐 다양한 옵션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가치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소셜 커머스가 훨씬 더 확대가 되겠죠.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셜 커머스 부분이 많이 확대되는 가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용자, 소비자 데이터가 많이 확보되고 축적됩니다. 그게 제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뿐만이 아니고 그 중간 라스트 마일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업들,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아무래도 소비자 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그 서비스들, 뭐 숙박, 문화, 물류, 식당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융합해서 연동하는 방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뭐 가치 특징도 알아봤고 가치도 알아봤는데요. 결국은 우리 궁금한 거는 이런 라스트 마일 서비스가 향후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진행할 것인지 그런 걸 좀 고민해 보면 여기서 비즈니스 모델도 미리 고민해서 준비도 해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향후 이런 라스트 마일 서비스는 어떤 형태로 좀 발전해 나갈까요?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는 중간에 어떤 거점과 연계가 된다면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떤 고객과 어떤 그 가고자 하는 숙박이나 여행이나 또는 우리가 물류, 문화재, 택배 이런 것들이 뭐 모빌리티나 이런 쪽하고도 그 다음에 뭐 먹거리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고객한테 가기 전까지의 어떤 그 중간 거점에서의 다양화되는 서비스, 특히나
융합형 라스트 마일 서비스가 조금 생길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또 다른 중개 플랫폼을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중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가 배민이나 또는 쿠팡맨이라고. 쿠팡맨은 캠핑장에요. 먹고자 하는 요리나 이런 식품들을 못 사왔을 때 쿠팡의 직원들이 직접 사다 주는 이게 바로 쿠팡맨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로켓 배송이나 이런 것도 하나의 중개 플랫폼인데 이런 부분이 라스트 마일 서비스고 이걸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안에는 구독 경제나 공유 경제가 결합돼서 특히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아까도 제가 그 테마 기차 여행이나 이런 걸 얘기했지만 우리가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아니면은 또 휴게소 이런 또는 어떤 거점을 바탕으로 한 특화된 지역 경제 서비스와 연관이 된다면 이게 문화 관광 상품으로서도 되게 가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키워드 같아요. 거점 연계라는 부분들이 좀 마음에 와닿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네. 또 어떤 방향성 떠오르세요? 개인 맞춤형 서비스. 그렇죠. 예,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이제 아무래도 확장이 되고 모빌리티 배송 그죠? 그다음에 드론 자율주행차 로봇을 활용한 그런 물류 배송 시스템이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소비자에 대한 그 데이터들이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서 원하는 장소, 어떤 원하는 물건에 대해서, 원하는 제품에 대해서 어떤 패턴을 분석해서 서비스가 훨씬 다양해지는 그런 방향성을 가질 걸로 봅니다. 사실 오늘 주는 라스트 마일 서비스지만 저희가 다뤘던 수많은 주제가 있거든요. 뭐 고령화, 뭐 일자리, 그리고 뭐 드론 같은 기술, 로봇,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이런 모든 기술이나 서비스 관련된 내용들이 이 라스트 마일 서비스와 다 이렇게 연계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라스트 마일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한 운송 차량들이죠. 그걸 드론으로 갈 것인지 자율주행 차량일 것인지 아니면 로봇이 또 배송해 줄 것인지 그런 부분인 거고, 모빌리티 관점에서 드론도 보면 날아다니는 그 플라잉 택시라고 부르잖아요. 날아다니는 택시를 통해서 가까운 곳 빨리 가게 하는 부분, 또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같은 걸 이용하는 또는 자율주행 택시를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빨리 가는 부분, 그리고 로봇 같은 걸 또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들이 다 라스트 마일이라는 개념과 다 접목이 되는, 네. 또 특히 인공지능. 아까 뭐 데이터가 계속 쌓인다 그랬잖아요. 네. 그 데이터를 결국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분석이라는 게 결국 인공지능이 해야 될 부분,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각 개인들의 또 성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성향에 맞춰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부분. 그래서 산발적으로 알고 있는 기술이나 서비스들이 융합되는 하나의 또 융합체가 이런 라스트 마일이라는 개념과 잘 연계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혹시 뭐 마지막 마무리 멘트 비슷하게요. 언급하지 못했던 내용이나 또는 뭐 그런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라스트 마일 서비스라고 해서 기존에 뭐 없었던 건 아니고요. 사실은 있던 거죠. 하지만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사용자들에게 좀 더 소확행을 줄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보면은 특화된 또 이런 것 서비스를 이커머스나 또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연계가 되고 좀 더 세분 마이크로 트렌드 서비스가 이제 접목이 되면 훨씬 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라스트 마일 서비스는 최신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디자인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희 동네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반납할 때는 그 동네마다 있는 그 철제로 만들어진 그 반납함에 책을 집어넣으면 반납이 되거든요. 요즘은
책을 빌리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꼭 책만 그런 서비스를 하느냐? 아니겠죠. 나중에는 세탁물도 그렇고 뭐 배송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아마도 사용자가 하기 위해서 그런 거점, 그러니까 반납할 수 있는 철제 그 화물 거점이라고 보면 그런 것들이 요소마다 배치돼서 아마 사용자들이 훨씬 더 빠르게 쉽게 아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디를 가서 뭐를 계산을 하고 이런 것들을 라스트 마일 서비스가 대체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한번 많이 확장이 되겠죠. 융합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뭐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하여튼 올 한 해 참 다양한 주제와 또 다양한 내용으로 좀 아주 바쁘게 달려왔어요. 근데 어쨌든 어느새 한 해가 마무리가 됐고 마지막 주제 라스트 마일 서비스 주제로 또 이렇게 트렌드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까지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데 한 해 동안 많은 걸 배우고 또 많은 생각을 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배운다는 것보다는 저는 생각하는 이 시간을 가졌던 게 상당히 더 의미 있었던 것 같고요. 내년에도 또 많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또 정리를 해서 이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도 잘 저희가 고민했던 생각했던 걸 이해할 수 있게끔 그걸 또 저희가 트렌톡 맵이라고 또 정리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 모임의 내용이 많은 사람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또 모임으로 또 이렇게 키워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마무리 멘트를 하는 도중에 또 댓글 주셨네요. 김일수님께서 계속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융합성 라스트 마일 키워드를 하나 주셨어요. 어쨌든 라스트 마일은 융합이다 이런 키워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책 이음 서비스라고 합니다라는 또 뭐 댓글을 주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올 한 해에 열심히 한 만큼 내년에 또 많은 기대가 되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시간이 밤 10시 5분을 지나고 있고요. 새해에 또 더 좋은 주제, 재밌는 주제로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